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멜 한국대리점 세창세미콘의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아트멜사의 크립토 어덴티케이션 디바이스인 AT-ECC108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트멜사의 크립토 어덴티케이션에 대한 소개, 크립토그래픽에 대한 종류와 개념, AT-ECC108의 특징, AT-ECC108의 유즈 케이스, 아트멜사의 크립토 어덴티케이션 디바이스 비교, AT-ECC108 툴 서포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트멜사의 크립토 어덴티케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멜사의 어덴티케이션 솔루션은 2000년 64비트 암호화 알고리즘을 시장으로 SHA-256 알고리즘을 이용한 AT-SHA-204, AES-128 알고리즘을 이용한 32KB E2PROM의 대용량 저장 공간을 가진 AT-AES-132, 그리고 현재 ECC-256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AT-ECC-108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덴티케이션 알고리즘에는 시메트릭 방식과 어시메트릭 방식이 있습니다. 시메트릭 방식은 대칭키 방식으로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암호화와 복호화의 같은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이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 간단하여 암호화 및 복호화 속도가 빠릅니다. 128비트에서 256비트의 키 전환 공간만 요구됩니다. 아트멜사의 제품 중에서 대칭키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은 AT-SHA-204와 AT-AES-132가 있습니다. 어시메트릭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시메트릭 방식은 비대칭키 방식으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암호화와 복호화의 다른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으로 퍼블릭 키와 프라이베이트 키가 쌍으로 있습니다.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하면 프라이베이트 키로 복호화를 하고 프라이베이트 키로 암호화를 하면 퍼블릭 키로 복호화를 합니다. 프라이베이트 키는 퍼블릭 키로부터 추측이 불가능한 특징을 가져야 하고 퍼블릭 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SA와 ECC 알고리즘이 어시메트릭 방식에 속하는데 RSA는 ECC보다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트멜사의 제품 중에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은 AT-ECC108이 있습니다. 어시메트릭 방식으로 AT-ECC108에 사용되는 ECC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CC 암호화 알고리즘이란 타원 곡선 암호 체계로서 유한체 위에서 정의된 타원 곡선 군에서의 이산대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퍼블릭 키에 접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원 곡선 안에서 직선을 그어 만나는 두 점 중에 한 점을 프라이베이트 키, 한 점을 퍼블릭 키로 하여 쌍을 이루어 사용합니다.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시스템 A와 시스템 B가 있습니다. 시스템 A는 원문 메시지를 시스템 A 안에 있는 키 시크릿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때 키 시크릿은 시스템 A도 시스템 B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키 시크릿으로 전자서명을 한 메시지를 시스템 B에게 보내고 시스템 B 안에 있는 키 시크릿을 이용해서 A가 전자서명하여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베리파이 합니다. 또 다른 경우 시스템 A가 키 시크릿으로 원문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시스템 B에게 보냅니다. 암호화 메시지를 받은 시스템 B는 A와 공유한 키 시크릿으로 메시지를 복호화합니다. 암호화 방식은 전자서명하여 메시지를 인증하는 것과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림은 이 두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설명 중간에 언급한 전자서명이란 종이 문서에 사용되는 서명이나 인감과 같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서명된 전자문서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부착되는 특수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입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서명된 전자문서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키 방식에는 암호 모드와 인증 모드가 있습니다. 인증 모드는 본인의 프라이베이트 키로 암호화를 하여 암호문을 생성하고 그와 쌍을 이루는 퍼블릭 키로 누구라도 복호화 가능하므로 기밀성이 목적이 아니고 인증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암호 모드는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암호문을 생성하며 암호화 키와 쌍을 이루는 비밀키 소유자만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인증 모드로서 시스템 A는 시스템 A 안에 A의 프라이베이트 키가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A의 퍼블릭 키가 있습니다. A의 프라이베이트 키로 전자서명을 한 메시지를 A의 퍼블릭 키로 전자문서가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베리파이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암호 모드로서 B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한 메시지를 B의 프라이베이트 키와 쌍을 이루는 B의 퍼블릭 키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ECC 알고리즘 기반의 크립토 어덴티케이션 디바이스인 AT-ECC108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T-ECC108 디바이스는 ECC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의 크립토 어덴티케이션으로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베이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ECC 암호화 알고리즘의 속도는 인증하는 데 60ms로 대부분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보다 빠른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와 클라이언트에서 프라이베이트 키와 퍼블릭 키를 각각 가지고 암호화 또는 복호화를 합니다. 프라이베이트 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쪽만 비밀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호스트 쪽과 클라이언트 양쪽 모두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AT-ECC108 디바이스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다른 CQR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다른 공개키 기반의 디바이스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고 아트멜의 비대칭키 방식 알고리즘인 AT-SHA-204와 호환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AT-ECC108은 16개의 독립적인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롯이란 데이터, 프라이베이트 키, 퍼블릭 키, 시그네처 등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입니다. 각 슬롯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디바이스 안에 호스트에 대하여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의 키를 가지고 있어 사용할 때마다 상황에 맞게 여러 개의 키 중에서 하나의 키를 골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개의 독립적인 슬롯은 각각 다양한 길이의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베이트 키를 위한 8개의 슬롯, 퍼블릭 키 또는 서티피케이트를 위한 7개의 슬롯과 1개의 데이터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AT-ECC108 디바이스는 ECC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ECC 키, 즉 프라이베이트 키와 퍼블릭 키가 생성됩니다. AT-ECC108은 내부에서 랜덤 넘버가 발생하여 SHA-256비트 하드웨어 엔진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와 호스트 사이의 어덴티케이션을 합니다. 어덴티케이션의 방법과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AT-ECC108은 72비트의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페이스에는 I2C와 싱글 와이어 방식이 사용되고 전원 전압 범위는 2.0V에서 5.5V입니다. AT-ECC108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칭키 방식을 적용한 클라이언트 어덴티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증에 사용되는 암호화 방법인 ECDS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CDSA란 ECC 타원곡선 암호화 방식과 DSA 암호화 알고리즘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DSA 암호화 알고리즘이란 공개키 방식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서 전자서명을 통해 메시지의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를 제공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기는 하지만 기밀성 유지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본 메시지가 해시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나온 해시 값을 ECC 방식을 통해 생성된 키를 사용하여 DSA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암호화를 하면 DSA 메시지 시그네처가 나오는데 이 방식을 ECDSA라고 합니다. ECDSA는 전자서명과 키 교환에 널리 사용됩니다. 여기서 원본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 DSA 암호화 알고리즘을 하지 않고 해시 함수를 먼저 수행하는 이유는 DSA 암호화 알고리즘의 속도가 느려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원본 메시지의 길이를 줄이면 암호화 알고리즘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크게 호스트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나누어져 있고 숫자 3번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 3을 1단계로, 4, 5, 6, 7, 8을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컴퍼니 인증 단계로서 내가 배포한 키가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유저 인증 단계로서 유저가 호스트가 배포한 키 중에서 어떤 키를 가지고 사용하려 하는지 인증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이 나타내는 certificate란 클라이언트에서 원본 메시지인 클라이언트 퍼블릭 키를 가지고 해시 함수를 수행해서 나온 해시 값으로 루트 프라이베이트 키를 이용해서 DSA 암호화하여 나온 값입니다.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인증을 위해 전자서명된 메시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호스트에게 원본 메시지인 클라이언트 퍼블릭 키와 certificate를 보냅니다. 두 가지를 받은 호스트는 클라이언트 퍼블릭 키를 해시 함수를 수행하여 256비트 해시 값을 얻고 이 값을 해시 값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certificate를 루트 퍼블릭 키와 DSA 알고리즘을 수행해 복호화를 합니다. 복호화하여 나온 256비트 해시 값을 해시 값 2라고 합니다. 해시 값 1과 해시 값 2를 비교하여 두 값이 같으면 베리파이 되어 인증이 된 것입니다. 이 인증 방식은 하나의 메시지는 해시 함수를 수행했을 때 하나의 해시 값만 갖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보시는 그림에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유저 인증 단계로서 호스트 내부에서 랜덤 챌린지를 발생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챌린지해 줍니다. 챌린지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피프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랜덤 넘버를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챌린지 받은 랜덤 넘버와 내부에서 발생한 랜덤 넘버를 해시 함수를 수행하여 해시 값을 얻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피프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쪽에서 랜덤 넘버를 한 번 더 발생하여 두 가지의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해시 알고리즘을 하는 이유는 해커들에 의한 리플레이 어택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시 값을 클라이언트 프라이베이트 키로 전자서명하여 전자서명된 값을 호스트에게 보내줍니다. 이 과정을 시그네처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시그네처를 보낼 때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발생한 클라이언트 랜덤 넘버도 함께 보내줍니다. 시그네처를 받은 호스트는 시그네처 값을 클라이언트 퍼블릭 키로 복호화하여 해시 값을 얻어냅니다. 이때 해시 값을 해시 값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랜덤 넘버와 호스트의 랜덤 챌린지를 함께 해시하고 해시하여 나온 값을 해시 값 2라고 합니다. 해시 값 1과 해시 값 2가 일치하면 베리파이 된 것입니다. 이 베리파이의 원리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클라이언트 프라이베이트 키로 암호화를 하였으니 호스트 쪽에서는 클라이언트 퍼블릭 키로 복호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클라이언트 퍼블릭 키는 컴퍼니 인증 단계에서 이미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두 단계가 모두 베리파이 되면 호스트와 클라이언트가 어덴티케이션 된 것입니다. ECC를 사용한 액세서리 어덴티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스트는 호스트 내부에서 랜덤 챌린지를 발생하여 액세서리에게 챌린지해줍니다. 랜덤 챌린지를 받은 액세서리는
액세서리 내부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 랜덤 넘버를 발생하여 챌린지 받은 랜덤 넘버와 내부에서 발생한 랜덤 넘버를 해시 함수를 수행합니다. 해시 함수를 수행하여 나온 해시 값을 프라이베이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ECDSA 시그네처 엔진이란 원본 메시지를 해시하여 해시 값을 프라이베이 키로 암호화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액세서리에서 암호화한 값을 호스트에게 보내줍니다. 이 과정을 시그네처라고 합니다. 원본 메시지에 전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 시그네처 안에는 액세서리 내부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 발생한 랜덤 넘버 값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시는 그림에서 5번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값을 받은 호스트는 호스트 내부에서 발생한 랜덤 챌린지와 시그네처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랜덤 넘버와 함께 해시 함수를 수행합니다. 이때 랜덤 챌린지 값과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랜덤 넘버 값이 변질되지 않았다면 해시 값은 같은 값이 나옵니다. 해시의 결과로 나온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같은 값이라면 베리파이 되어 호스트가 액세서리 인증이 된 것입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다른 값이 나오면 베리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리파이가 되지 않는다면 호스트에 맞는 정품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신 서티피케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티피케이트는 제품이 배포되기 전에 공장 출하 단계에서 서티피케이트 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 퍼블릭 키를 원본 메시지 삼아 ECDSA 암호화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 원본 메시지인 클라이언트 퍼블릭 키가 해시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나온 256비트 해시 값을 루트 프라이베이 키로 암호화합니다. 암호화하여 나온 암호문을 서티피케이트라고 하고 이 서티피케이트 값은 디바이스가 생성될 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프라이베이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받은 호스트는 호스트 안에 있는 루트 퍼블릭 키로 복호화를 하여 앞에서 보신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됩니다. ECC 기반의 어덴티케이션이 적용된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덴티케이션 기법을 적용한 예로서 부트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트롬에 적용되기 전에 실사용 단계에서 간략화되기 위하여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팅되어 사용하게 될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해시 알고리즘에 넣어 256비트 메시지로 압축합니다. 그 압축 값을 ATECC108과 공유한 시그네처 키 값으로 맥 함수를 계산합니다. 맥 함수를 수행하여 나온 값은 암호문이 됩니다. 이 암호문을 시그네처라고 합니다. 그 후에 팩토리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시그네처를 ATECC108에게 보내줍니다. ATECC108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해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나온 256비트 해시 값을 시그네처 키 값과 맥 함수를 수행합니다. 맥 함수를 수행하여 나온 암호문은 시그네처가 되고 팩토리에서 받은 시그네처 값과 비교를 하여 값이 같으면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베리파이 되어 부트롬의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설명 중간에 나온 맥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이란 메시지 어덴티케이션 코드의 약자로서 메시지 인증을 뜻합니다. 수신된 메시지가 주장된 출처에서 왔고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부트롬에서는 메시지인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공유한 키값을 이용해 맥 함수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맥 값을 원본 메시지와 함께 수신자에게 전송합니다. 수신자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수신된 원본 메시지에 똑같은 계산을 수행하여 나온 맥 값과 수신된 맥 값을 비교합니다. 두 맥 값이 같으면 원본 메시지는 전송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없는 값이고 원본 메시지인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어덴티케이션 된 것입니다. CQR 부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CPU의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받은 부트롬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해시 알고리즘으로 256비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에서 보신 그림을 간략화시켜 놓은 그림으로써 해시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256비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부트롬과 ATECC1082이 공유한 시그네처 키로 맥 함수를 수행해 맥값, 즉 시그네처를 생성합니다. 해시값과 시그네처 키로 맥 함수를 수행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트롬은 ATECC108에게 해시 다이제스트를 넘겨주고 해시 다이제스트를 받은 ATECC108은 부트롬과 공유한 시그네처 키로 맥 함수를 수행합니다. 맥 함수를 수행하면 맥값이 나오는데 이 맥값을 부트롬의 맥값과 비교합니다. 두 값이 일치하면 원본 메시지인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전송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없는 값이고 원본 메시지가 어덴티케이션 된 것입니다. 베리파이가 된 부트롬은 실행 명령을 내려 CPU에 다운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ATECC108은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많은 챌린지 리스폰스 쌍을 사용하고 또한 해커들에 의해서 똑같은 챌린지 리스폰스 쌍이 찾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챌린지 리스폰스 쌍을 항상 다르게 사용합니다. ATECC108은 키 접근에 있어서 키 하나당 200만 번의 제한을 두고 있어 해커들이 반복 동작을 통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합니다. 또한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하나의 프라이베이트 키의 쌍을 이루는 퍼블릭 키로 다수의 사용자가 암호화를 하면 호스트 측은 프라이베이트 키로 복호화하는 방식 또는 호스트가 프라이베이트 키로 전자 서명을 하면 다수의 사용자는 호스트의 퍼블릭 키로 전자 서명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멜사의 크립토 어덴티케이션 디바이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트멜사의 크립토 어덴티케이션 디바이스는 AT-SHA-204, ATECC108, AT-AES132가 있습니다. 첫째로 AT-SHA-204는 ATECC108과 AT-AES132에 비해서 가격이 효율적이며 세계 수준의 높은 하드웨어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의 저장을 위하여 16개의 키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ATECC108은 ECC 기반의 암호화 칩으로서 호스트 시스템에 따로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트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보낸 서티피케이트를 인증하여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AT-SHA-204와 호환이 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AT-AES132는 32KB의 데이터 저장 공간과 16개의 키를 저장할 수 있는 슬롯이 있으며 26개의 풍부한 커맨드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저장을 위해 32KB의 E2PROM의 사용자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T-SHA-204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SHA-204는 로우 코스트이며 세 가지 칩 중에서 가장 작은 E2PROM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인증을 위한 시간이 12ms로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AT-AES132와 ATECC108에 비해서 낮은 전력을 소모하고 총 13개의 커맨드 셋으로 간단한 명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TECC10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ECC108은 공개키 방식으로 호스트는 퍼블릭 키만 가지고 있으면 되므로 호스트 쪽에는 암호화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저장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시스템의 베리파이를 위해 60ms의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TECC108은 키 사용에 앞서 사용할 키의 어덴티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서티피케이트에 대한 베리파이, 즉 컴퍼니를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T-AES13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를 인증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2.4ms로 12ms인 AT-SHA-204,
60ms인 AT-ECC108에 비해 빠른 어덴티케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의 슬롯과 26개의 풍부한 커맨드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AT-ECC108과 AT-SHA-204, AT-AES-131을 사용자의 경우에 맞게 몇 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호스트 측에서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 커스터머는 AT-ECC10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격에 민감한 커스터머라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AT-SHA-204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공간을 위해 많은 공간이 필요한 커스터머는 32KB의 E2PROM을 가진 AT-AES-131을, 또 SPI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커스터머는 AT-AES-131을 추천해 드립니다. AT-ECC108의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화이트 색상의 AT-ECC108 데모 툴, 블랙의 AT-SHA-204, 그린의 AT-AES-132 데모 툴이 있습니다. AT-ECC108은 AVR이나 ARM의 플랫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나 예제 코드를 보이시는 아트멜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멜사의 모든 크립토 어덴티케이션 디바이스는 모든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함께 동작할 수 있고 모든 인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한 아트멜사의 크립토 어덴티케이션은 키 저장과 하드웨어 보안의 최첨단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AT-ECC108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용어들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립티컬 커브 크립토그래피란 타원곡선 암호 체계로서 유한체 위에서 정의된 타원곡선 군에서의 이산대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타원곡선 안에서 직선을 그어 만나는 두 점 중에 한 점을 프라이베이트 키, 한 점을 퍼블릭 키로 하여 쌍을 이루어 사용합니다. 트러스티드 루트 키란 클라이언트에게 매니지 포인트가 진짜인지를 베리파이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유효성 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는 최상위 인증서라고 불리는 루트 서티피케이트와 비슷합니다. 최상위 인증서란 공개키 기반 구조상의 최종 사용자가 특정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퍼블릭 키는 공개키로서 AT-ECC108에서 호스트가 시그네처 확인을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프라이베이트 키는 비밀키로서 AT-ECC108에서는 클라이언트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시그네처 생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시그네처란 전자서명으로 종이 문서에 사용되는 서명이나 인간과 같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서명된 전자문서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부착된 특수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입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서명된 전자문서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AT-ECC108에서는 ECDSA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값, 암호문을 시그네처라고 하며 호스트와 클라이언트가 베리파이 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이제스트는 해시 함수로 메시지가 압축되어 나온 해시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sign이란 certificate 값을 넣고 ECDSA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나온 값으로서 전자서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sign의 결과는 시그네처가 됩니다. verify란 클라이언트 측에서 보낸 서티피케이트와 호스트 쪽에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나온 값이 일치하는 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서티피케이트는 호스트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생산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퍼블릭 키를 원문으로 하여 루트 프라이베이트 키를 사용해 ECDSA 암호화를 한 암호문을 말합니다.
크립토 디바이스인 AT-SHA-204, AT-ECC-108, AT-AES-132의 사양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AT-AES-132가 32KB의 가장 큰 E2P-롬을 가지고 있으며 AT-SHA-204, AT-ECC-108, AT-AES-132는 각각 9개, 16개로 키 사용이 제한됩니다. 3개의 디바이스 모두 내부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AT-ECC-108만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온도에 민감하신 사용자는 AT-ECC-10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출력 방식에는 AT-SHA-204와 AT-ECC-108은 아이스케어C와 싱글 와이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AT-AES-132는 아이스케어C와 S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T-SHA-204의 인증 방법에는 샤와 HMAC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AT-ECC-108에는 샤와 HMAC 그리고 ECC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AT-AES-132는 AES와 CCM 방식이 사용됩니다. AT-SHA-204와 AT-ECC-108은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키의 길이가 256비트이며 시큐어 부트에는 AT-ECC-108은 SHA와 ECC 방식을 사용합니다. AT-ECC-108은 키 변환의 해시 함수의 방식인 SHA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키 생성에는 SHA 알고리즘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A5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오니 엔지니어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